성격이 형성이 되죠. 36개월 이전에. 성격, 뭐 품성,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질들은 이때 36개월 이전에 다 형성이 되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미 다 36개월 전에 끝나는 거죠. 커서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한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열심히 해야 다른 수업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사견이자 제 경험인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베이비가 없었습니다. 있는 교재가 한글, 첫수와 놀이동화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도 베이비처럼 수업을 했고요. 6개월짜리를 한글 수업을 했어요. 베이비처럼. 왜? 베이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다 몸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좀 연차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현장에서 한글 수업을 한 20개 이상 진행을 하면서 저 혼자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서. 그때는 한글 교원이 지금처럼 친절하지 않아서 신경 세양놀이 딱 써있고 이렇게 되게 얇은 그런 교환이어서 정말 몇 장에 헤딩하듯이 저같이 이렇게 흥이 좀 부족한 사람이 그 한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한글을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한 게 이제 사이드로 발달하는 그런 것들, 잡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잡기술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입사해서 저 때는 그 연수가 있었어요. 신입 선생님 연수. 그래서 오산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오산 연수원에 강풍이 짙은 계절에 제가 2박 3일인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와서 교육해 주신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질문을 딱 던졌는데 베이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면은 머리는 가동이 되죠. 근데 얘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생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여기만 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 그 두리두리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뿌리를 가꾸는 일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뿌리 중에서도 솜털 같은 뿌리예요. 가장 다치기 쉬운. 이해 가시죠?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나무로 치면 나무에 붉은 원뿌리도 아니고 그 원뿌리에 뿌리에 붙어있는 솜털 같은 겹뿌리라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딱 물으시더라고요. 정성을 쏟지 않고서는 개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개 하나 잘려나가면 개에 붙은 굵은 뿌리도 썩을 거니까. 소통이 안 돼서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뿌리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명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가 그 말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위험한 일이구나. 현장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아이들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혜진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한글 교육을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오래되신 분 기억 막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실장님께서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한글을 했던 아이들이 얼마 만에 한글을 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자부심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명도 얻었고 그렇다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것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각오를 다지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서 수업을 현장에서 해보면서 처음에는 뭐 모르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걔도 사람인데 변하지 않겠느냐가 모터거든요. 수업하는 아이가 아무리 천방지축여도 걔도 사람인데 내가 정성을 쏟으면 변한다가 원칙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한글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글을 이렇게 파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수법 흉내만 내는 선생님, 스티커 붙이려니까 붙이고, 그쵸? 막 여기 가슴에 붙였다가 애한테 붙여줬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왜 할까 한글을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는 교수법이 잘 해주고 있어요. 교수법이 친절하게 지금 교환이 바뀌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딱 질문을 했을 때 여기 가동, 머리는 가동되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왜라는 거를,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안 담고 일을 하면은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을 하려면 이거는 비단 한글뿐만이 아니라 뿌레네 수업을 잘 하려면 딱 알아야 되는 게 저는 TS 사참이었어요. 그리고 5대 교수법. 그러니까 놀이동화나 한글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이 쪽집게 과외는 없어요. 정말 연습해야 돼요. 교환 달달달달 보고 제가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됐냐면 저는 신입 때 교육받을 때 그 소장님께서 장점을 말하면 안 됐었어요. 한 20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저 사람이 RP를 했어요. 그러면은 단점만 얘기하게 했어요. 장점 말하는 사람은 점심 안 준다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노트에다, 지금도 제가 그 노트 가지고 있는데 노트에다가 기록했어요. 저의 단점. 그래가지고 녹음기에다가 녹음해서 수업하는 안녕하세요부터 안녕히 계세요까지를 녹음기에 녹음해서 다 들었고요. 그거를 막 말로 계속.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가끔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려요. 연습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쓰는 언어의 패턴이 나와요. 어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아도 들어있고요. 그 추임새가 자기 독특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습. 그런데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되냐? 계속 입으로 연습하라고. 그 고객을 만나서 머리가 하얘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첫 수업 이럴 때 가면. 그런데 내 머리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입으로 연습한 거라 입이 떠들고 있어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러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수업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반응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반응이 좋으면 내 입이 잘, 머리는 하얗지만 잘 떠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점차 하면서 아, 근본적인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글하고 놀이동화 수업하고 논술 수업으로 이렇게 쭉 뿌레네 있으면서 이렇게 단계 수업을 거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그 TS 사창과 5대 교수법. 그게 쪽집게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마스터하면 못할 수업이 없고요. 수업은 해보시면 아시지만 다 똑같지 않으세요? 브레메스도 한글 같잖아요. 한글도 브레메스 같죠. 한글도 놀이동화 같고요. 브레메스도 놀이동화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수업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면 나머지 수업들은 편안히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TS 사참을 마음속에 저는 계속 담고 다니는데 어디서부터 담아야 되냐면 한글로만 친다면 한글이 도대체 뿌레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부터 알고 계시면 좋은데 혹시 뿌레네 한글이 198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으셨어요? 저기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신입 오산 연수원 가서 들었거든요. 그 뿌레네 한글을 만드신 분이 이제 김천영 사장님이라고 두리두리 사장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두리두리 한글이었잖아요. 그분의 자제분 이름이 두리여서 김두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리두리로 이름 지었다고 들었고요.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나갈 때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들은 거예요. 그 실장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대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실장님한테 들은 대로 기억해서 자부심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그때는 학습지처럼 교재를 가지고 갔다 하더라고요. 단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주입식 교육은 안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주입식 교육은 안 하겠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1989년도면 내리꽂는 교육 할 때잖아요.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외워. 이런 교육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앞서가셔서 주입 교육은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나가면 주입이 되는 단계가 있으면 건의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단계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저기 통문제 하다가 단문장 가니까 안 되는데요. 주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재, 회수, 참고 만들어서 다 넣고 새 교재 만들어서 다시 배포. 그래서 쌓인 참고가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리두리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참고를 하나 가지고 나가신 분이 한솔 사장님이셨고 뭐 A+ 똘망똘망 뭐 이런 데 사장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입식을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재 개발을 했던 게 우리 한글이래요. 이건 전달을 받은 거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입부가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통단중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회사에도 없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얘기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경영적으로 따지면 손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었던 한글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렌의 한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어서 야 되게 괜찮은 한글이다, 교재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그 웃음의 의미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교재가 이상하거나 엄마들한테 이렇게 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가장 근래에 수업하는 친구가 텔레비전을 못 찾더라고요. 진짜로 뒤에 나온 텔레비전 요새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 박물관 한 번 갈 거 줄여준 거 아니냐. 그쵸? 전화기 봐요. 얼마나 훌륭해요. 공중전화 박스에도 못 봐요. 심지어 우리 한글 교재 전화기에 카폰도 있습니다. 그쵸? 카폰도 있어요. 벽돌만한 그런 거. 근데 그 차에 뒤에 사장님이 그 카폰을 들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뒤에 앉는다는 것도 이렇게 은연중에 알려줘. 막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박물관 갈 거 지금 한 번 안 가도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교재를 통해서. 그거 보고 가냐하고 안 보고 가냐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얻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교재가 그렇다. 그리고 한글 교환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운회식 교육 이미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냥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아, 애랑 열심히 이미지 주면서 놀아주면 돼.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수업하는 한글 교환에도 나오지만 18개월 전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교환에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24개월로 옮겨갔나요? 18개월 전후로 해서 하는 한글이 우리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좌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줘서 운회로 한글을 뗀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 운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발로 자전거 타고 뭐 공 차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누가 안 시켜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운회로 습득한 거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려. 잠시 식물인간 됐다가 깨어나서 일어났어. 기적처럼. 그분이 젓가락질 못할까요? 운회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런데 좌뇌로 습득한 것들은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한 40대 넘으면 그 단어가 뭐였지 하면서 교육하다가
막 웃는 분은 뭐야?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통하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대응을 해줘요. 네. 그게 안 나요. 단어로 습득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한글을 어떻게 떼라고? 은혜로. 은혜로 떼라고. 몸으로 떼서 절대 잊지 말라고. 왜? 모국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된대잖아요. 문자는 몰라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교환에 나오죠. 통찰력. 한글에서 통찰력을 논하는 회사도 저는 못 봤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왜 그럴까요? 한글에서 어디에서 통찰력을 느끼게 해줘요? 통문자 카드 보세요. 마당동화 보세요. 마당동화 안면뒷면 보세요. 걔네들의 연관성이 뭔 줄 아세요? 악어 하면은 악어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악어가 어디에서 태어나? 걔 뭐 먹어? 너 아무거나 먹으면 이렇게 된다. 치과 가면은 벌레 나오니까 악어새랑 사이좋게 지내. 네 가죽 벗겨다가 가방 만드는 아줌마 때문에 네가 떨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 전부 다 나오죠. 자, 이제 우리 거는 그래요. 다른 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수업 가다 보면 상담 가면 왜 그런 거 하나씩 붙어 있잖아. 악어 한 마리 그려 있고 뒤돌리면 악어 써 있는 거. 그래서 애가 거기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한 악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악어는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배 아파서 갔더니 막 시계 뼈다귀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뭐 먹어야 돼? 하고서 생각하게 해주고 하면서 그걸 한 장에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생기지 않아요? 그 를 할 수 있는 게 통찰력이에요. 마당동화 보세요. 마당동화 앞면에 방바닥 동화에서 나왔던 그 몇 장의 스토리가 한 면에 다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 한번 훑으면서 이게 되잖아요.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그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를 막 이제 전화기 왜 이래 하고 불만, 불평을 가지시면 엄마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좋은 교재고 박물관으로 보낼 교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업을 잘 하려면 프레네 5대 교수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프레네 5대 교수법도 어떻게 보면 TS4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TS4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TS4참이 뭐예요? 물어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죠. 그죠? TS4참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거잖아요. 자, T는 누구예요? 네.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잘 습득이 되는 게 말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교환을요, 눈으로 읽는 사람하고 소리 내서 읽는 사람하고요, 틀려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 수업이 있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막 이렇게. 그쵸? 맞당 수업이 있었어요. 맞당 수업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뇌에 대해서 파헤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소리 내서 읽으면은 귀에 들리죠. 내 소리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 네, 좋아지면서 오래 기억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셔야 돼요. T는 선생님. 한글을 할 때는 영어를 쓰지 맙시다. S는 학생.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서 TS4참의 가장 큰 틀은 선생님과 아이잖아요. 선생님은 한글 몰라요? 책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 앞에서는 T야. 다 알잖아요. 못 읽는 글씨 있어요. 간혹 발음이 좀 틀려서. 그쵸. 문법에 약해서 이렇게 좀 연음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고요. S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무지한 사람. 걔가 한글을 말은 하는데 문자라는 건 보통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의 무지 상태.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수업을 어떻게 해요? 내리꽂는 수업을 하면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S4참에서는 뭐를 원해요? 네 통달한 선생님이 아이 입장이 돼서 아이 눈높이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TS43의 3대 철학 중에 역동성의 철학이 있어요. 너가 아이 눈높이로 내려와. 그래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너 아는 만큼 아이가 알게 해주는 게 너가 할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역동성의 철학이에요. 이해 가시죠? 삼각형 하나 아마 저기 지사마다 이렇게 한글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교육 다 해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직각 삼각형 있고 T 있고 S 있고 S 다시 학습 목표 이렇게 있으면서 선생님이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주고받고 탁구공 치듯이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5대 교수법 중에.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TS4참에서 아이 눈높이로 내려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을 잘 하시려면 뭐냐면 디테일한 관찰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력들이 있으신 분이 주로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는 줄 아세요? 몸으로 움직이는 게 힘이 들기도 해. 왜냐면 저도 30살에 입사했는데 많이 넘었으니까요. 힘들어요. 움직임 자체가. 그런데 제 움직이는 것만 봐도 대충 나오잖아요. 제 성격은 어떨 건지 나오고 그래서 그 연차가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입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아직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신입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한눈에 다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관찰력이 왜 필요하냐면 한글을 내가 수업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꽃이라는 단어를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학습 목표로 가지고 가서 꽃에도 꽃이라는 문자 기호가 있다. 사물에 문자가 있다가 오늘 학습 목표예요. 그래 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가 되게 똑똑한 5세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똑똑한 5세도 있고 조금 덜 똑똑한 5세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5세도 있어요. 4세 같은 5세, 3세 같은 5세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오늘 내가 꽃을 이 아이랑 수업을 할 건데 둘이야 꽃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야 될 애가 있고요. 둘이야 꽃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에버랜드 가서요 빨간 장미꽃 보고 왔어요. 얘는 어때요? 얘한테 꽃의 그 느낌이 꽃은 많은 어디서 거지. 봤니? 무슨 색깔 꽃 봤니? 이렇게 질문 던지면 수업이 이 아이가 재미있을까요? 없지. 재미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구나 예쁜 꽃을 많이 봤구나 야 여행을 많이 다녔나 보다 좀 더 다른 이야기 그 윗단계의 이야기를 해줘야 얘가 나한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자 꽃을 생전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래야 꽃 본 적 있니?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을 안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그래야 꽃 본 적 있니? 얘가 무슨 색깔 꽃 본 적 있어? 노란 꽃 본 적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그 꽃은 어디에서 봤어? 누구랑 같이 가서 봤어? 하고 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해나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아이 뇌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면 수업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야 우리 오늘 꽃 수업이야 해가지고는 누가 왔을까부터 막 해가지고 바로 꺼내면 동기부여가 없이 그쵸? TT 없이 바로 수업이 진행이 돼버리니까 아이는 저 선생님 뭐야 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관찰을 하시면 수업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 아이를 잘 수업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베이비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준다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 모든 학습의 기초가 한글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글부터는 베이비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라면 한글부터는 위로 쌓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위로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언어가 밑에서 전반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위로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을 가지고 자꾸 재미있게 놀이해주고 문자 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한글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이가 한글을 못 되는 친구는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단지 시간이 좀 걸려요. 놀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운해로 한글을 떼는데 굉장히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운해 발달 시기에 좌뇌가 발달해가지고 기후를 분석해서 한글 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24개월 만에 제가 한글을 읽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단점은 운해가 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놀이를 뭐 해줘야 돼요? 만지고 물감놀이, 촬영놀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운해를 자극을 동시에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찍 책 읽는다고 천재처럼 보여서 좋을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운해와 잔해를 이렇게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글 수업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업할 때 처음이 어려운 게 뭐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교수법의 원칙 중에 3가지 있잖아요. 느낌에서 느낌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그 다음에 사이비에서 참으로. 사이비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색사이비, 형태사이비, 위치사이비. 자, 색은 뭔지 알겠죠? 도입부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자, 원숭이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자, 빨간색 도입부에 나오는 단어 뭐 있어요? 자동차. 똑같죠? 전화기. 색으로만 인지하면 다 차든지 다 원숭이여야 돼요. 그쵸? 그게 색사이비예요. 그리고 형태사이비는 비슷하게 생긴 거. 바나나 보고 나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읽어요. 바나나나 나비로. 그러면은 엄마는 여기 내가 수업하고 선생님이 갔는데 바나나하고 비행기 붙여놨어요. 바나나 보고 바나나라고 읽어야 되는데 나비라고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글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가더니 이상한 걸 읽는다고 한글을 못 읽네 막 이러면서 해도 소용이 없나? 막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뭐를 상담을 해주셔야 되냐면 어머니 아이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확실히 엄마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그때 그 아이 칭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바나나를 봤는데 나비라고 읽었어. 아, 얘가 느낌으로 이렇게 비슷한 글씨를 아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줄 건데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상담을 안 해주면 야, 그거 아니잖아. 바나나지 그게 어떻게 나비야 하고 질책이라는 걸 하게 돼요. 뭘 가르치냐? 그럼 질책받고 큰 친구들이 저기 꽂혀있는 수많은 책을 보겠어? 거기 그게 대따 많이 들어있는데 그쵸? 혼날라고 봐? 그거를 꺼내겠느냐고요. 안 꺼내지. 그때 저렇게 막 바나나 보고 내가 나비라고 읽었는데도 막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꺼내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위치사이비 같은 경우는 2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뭐 냉장고에 붙이고 하나는 탁자에 붙였어. 그러면 탁자에 나비 붙이고 냉장고에 비행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냉장고 자리는 항상 아이는 뭐로 인지해요? 비행기 자리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 청소하다 떨어뜨려 놓고 반대로 붙여놓고 아니면 같이 붙여놓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그 자리는 비행기 자리니까 상관없이 비행기. 이게 어떻게 비행기야? 또 질책.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왔다가 가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기분이 나빠. 계속. 그러니까 왔다만 가면 나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문 안 열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글 수업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책상 펴고 박스 꺼내다 놓고 문 열고 기다려요. 경험해보셨죠? 그런 아이들이 돼요. 칭찬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수업을 하더라도 그런 디테일한 상담들을 수업 초반에 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엄마들이 선생님에 대한 오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실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업 되게 잘하고도 휴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업 되게 못하는데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핵심 포인트에 대한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애랑 뭔 짓을 하고 놀아도 엄마가 믿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그래서 오래 계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초반에 정확하게 상담해주고 또 하나 한글에서의 문제점 엄마들이 저희만 왔다 가면 이거 뭐야? 하고 자꾸 읽으라 그래요. 이거 뭐야? 너 이거 선생님이랑 했잖아.
이걸 읽어봐. 우리 집에서만 하면 나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집에서 알던 것도 밖에 나가면 왜 계속 잘하던 것도 앞에 세워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남들 다 아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 아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갔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저 토끼 한 마리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어치 저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이만큼 똑똑해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 여기 수업했던 거 있어. 읽어봐. 그러고서 토끼 읽으라고 그랬는데 애가 토끼 안 하고 코끼리라고 읽으면은 큰일 난 거지 이제. 그쵸? 애가 큰일 난 거지. 화장실 갈지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만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정확하게 어머니 도입부에서 한글을 할 때 애가 이거를 읽어도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타입에 의해서 읽고 있는데요. 저 뒤에 가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복습해 주실 거면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뗄게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니면 도움을 받으실 거면 선생님이 확실히 상담을 하시던가. 어머니 얘한테 그냥 나비야 잘자 안녕하고 입을 덮어주고요. 나비야 어서 일어나 아침이야 하고 뽀뽀해주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 그 복습이 훨씬 낫거든요. 도와주실 거면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안 도와주실 거면 그냥 이게 뭐야 할 거면은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초반에 한글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니까 아무리 신입선생님이라고 해도 그 상담 몇 개 해놓으시면은 수업이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한 게 한글을 한 번도 떼본 경험이 없으면 뭐가 불안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글 뗄 수 있을까?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글 떼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한글 떼요. 왜냐면 교환에도 나오다시피 아이들이 스스로 법칙 깨달아서 한글 뗀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아까 토끼하고 코끼리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같아요? 끼 때문에 같잖아요. 그때는 분화가 안 됐어요. 토자 끼자 따로따로 있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토끼가 됐다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미분화 상태예요. 한글에서는. 그런데 자꾸 토끼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하다 보니까 쟤랑 끼자가 똑같네? 끼라고도 안 하죠. 저기 있는 제 끼 모양이랑 얘랑 똑같네 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점점 쟤는 쟤랑 비슷하고 가는 가랑 비슷하고 나는 나랑 비슷하고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강문자 가도 애들이 중간에 읽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글 수업 되게 열심히 읽어요. 별주부정 가기 전부터 읽어요. 뭐 글씨.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좀 쉽게 가는데 통문자까지 사식제 보여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6개씩 들어있어도 조금 큰 아이도 4단어 이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수업을 정성 들여서 통문자까지 딱 끝내놓으면 뒤에 먹글씨 사식체가 눈에 보여요. 토끼도 보이고. 그런데 한글은요 언제 가장 희열을 느끼냐면 그것처럼 생긴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읽기 시작할 때죠. 간판 읽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애들이 한글을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 전에 힘들지. 그쵸? 그런데 통문자까지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놓으시면 뒤가 좀 쉬운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글 교육을 하면 강문자 저쪽은 잘 몰라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안 되면 막 바꿔서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통문자까지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그대로 되게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요. 그래서 한글을 도입부부터 통문자까지 1년을 해도 쫓기지 마세요. 그 뒷주차는 4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30대 주 지나가면은 거기는 40분 안에 31주부터 35주까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통문자를 진도에 쫓겨서 아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뒤에 가서 무지하게 힘들고 휴에 나요. 그래서 휴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통문자까지 수업을 되게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사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강문자 가서 참으로 만들어주는 게 TS4참 교수법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한글 수업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교육 이렇게 한글 수업도 어머님들이 하시고 놀이동화도 하시고 브레인 수업도 하시고 베이비 수업도 하는 게 전부 다 신체 발달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뇌 발달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뇌가 발달하려면 선생님들이 적절한 질문을 잘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수업을 하더라도 아까도 했잖아요. 호랑이 나오기 전에 어흥어흥 왜요? 네 뇌를 가동시켜라잖아요. 가동을 시켜야 그거에 맞는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쓰게 해주는 게 교육을 시키는 목표인 것 같아요. 뇌를 많이 써야 걔가 발달을 하거든요. 안 쓰면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그냥 여기 호랑이 있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보고서 아 쟤는 호랑이구나 이렇게 바로 인지만 하지 제가 누구지? 궁금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우리 다 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친구 데리고 왔는데 누구 데리고 왔을까? 내가 설사 이걸 봉투에서 꺼내더라도 그 전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봉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안에 누가 들어있을 것 같아? 이게 놀이동화 화법이에요. 놀이동화에서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한글도 놀이동화가 되듯이 이게 다 통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수업을 제대로 잘 빼기만 하시면 놀이동화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스티커 그 많은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브레인 매스도 보세요. 다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질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고 들어 넣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글 수업을 기초를 되게 잘 빼주셔야 놀이동화, 논술, 필링, 인사이트 그 위에 뭐 역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아이하고의 맞는 사인.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테이블 반 수업, 테이블에서 반대를 하고요. 활동놀이 반 해요. 앉아서 내가 꺼내고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은 테이블에서, 몸으로 놀아야 되는 거는 테이블 밖에서. 그래서 애가 몸으로 느끼게 어려서부터 좀 훈련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이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꺼내고 이런 것들은 앉아서 시작하고 요 시기가 끝나면 일어나서 너가 몸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게 자꾸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베이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가도 앉히잖아요. 앉혀서 5분 하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더라도 이 과정은 테이블에서 해야 될 과정은 테이블에서, 활동놀이 해야 되는 거는 테이블 밖에서. 요거를 알게 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잖아요. 잘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효과 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더 센 거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앉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가 더 센 거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앉을게. 그런데 더 센 거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면 그 아이하고 소통이 힘들어요. 더 센 그래서 거. 그 아이하고 나하고 그런 생체 리듬적인 그런 사인이 맞으면 맞게끔만 이끌어 주시면 테이블과 테이블 밖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이 말할 때는 눈하고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뛰자 하고서는 하면은 걔들이 제일 잘 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다른 자기주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커가지고 큰 애들이 됐잖아요. 제가 6개월 때 막 한글 하는 애가 지금 고1이 됐어요. 네, 고1이 됐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그 아이의 장점이 뭐냐면 학원을 안 가도 잘하는 장점이 뭐냐면 앉아야 될 때와 일어서야 될 때를 구분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서 들을 때와 축구하고 놀 때를 구분을 확연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집중력이 남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수업하면서 브레네 입사해서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신입 때 맡았던 그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브레네 교수법이 맞다는 거. 그리고 5대 교수법을 통해서 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이렇게 계속 어린 친구들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수업, 위로 쌓기 시작하는 수업의 시작 한글. 한글을 제대로 잘 수업을 선생님들이 터득을 하시면 베이비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친구들이 위로 잘 탑이 쌓아지는 거죠. 놀이동화로 쌓고 브레메스로 쌓고 뭐 논술로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한 명을 제대로 샘플링해서 키워보시면 아 뿌리네가 이거구나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어에 확신이 차서 자신있게 그 누구를 만나도 쉬운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담이 쉬운데 수업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끝나는 그거잖아요. 신호지. 수업. 그래 야구 선수들이 왜 3할 타자인데 다 3할 타자가 아니잖아요. 맨날 밥 먹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3할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맨날 하는 일이 수업인데 맨날 수업을 해도 누구는 좀 더 질 높은 수업, 부가가치가 있는 수업을 하는데 누구는 똑같은 수업만 한다는 거죠. 교환을 나오게. 그러니까 탑을 쌓는 기초가 한글이라는 거. 그 한글을 바탕으로 위로 쌓아줘야 아이가 뿌레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증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알파도 쉽게 가서 딸 수 있고 뿌레네가 확산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쵸? 그래서 뿌리를 잘 가꿔야 그 나무가 100년, 100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태풍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쏟을 때 그 나무가 클 수 있다는 거를 그 한글을 통해서는 저는 되게 많이 느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수업이 아니라 PS4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만의 자부심,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걸 언어로 사용했을 때 엄마들을 이길 수 있고 설득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재밌게 해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9월을 여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